안녕하세요. 사랑의 공인중개사 성현아입니다. 이번엔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가 나온 건 다들 아시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즉 임차인, 피고, 즉 임대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 10월 8일부터 계약이 2회 갱신되었고요. 만료일이 2015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2015년 7월 16일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1억 4,500만원, 권리금 1억 4,500만원에 이 상가 건물 음식점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시설, 거래처, 영업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피고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우선 여기서 잠깐 볼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이 내용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조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개정 후에는 6개월부터고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고요. 이것은 제10조 1항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10조의 사항 알아보았고요.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신규 판례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신규 판례로 들어가면 지금 원고와 피고 지금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는데요. 우선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대법원은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제10조의 4의 문헌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 기간 5년이라고 하였거든요. 이 5년은 지금 이 당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갱신 전에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제10조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 4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했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면서 원심의 판결을 이제 파기하였죠. 여기서 1심과 원심의 판단은 원고의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원심은 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 4에 정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달렸는데요. 결과는 파기환송으로 나왔죠. 파기환송이란 말은 피고는 권리금,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로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제10조 1항의 각호 또는 제10조의 4 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는 그 예외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 4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비의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헌의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았네요. 권리금 관련 조항으로는 제10조의 3, 제10조의 3 내지 제10조의 7이 신설되었는데요.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죠. 그런데 임대인은 갱신 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란 결국 전체 임대차 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서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봤던 거죠. 신설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봐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나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예외 사유로 인정할 필요를 찾기 어려웠던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상가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 주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달성하려는 거죠.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 4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상 유무현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두 조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의 단서는 각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 및
전형적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뢰 파괴, 사유에 관한 것이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가 건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재산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가 건물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는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워서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이라든지 거래처 등 임차인이 고객, 거래처, 신용 등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고,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의 4-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명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음에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의 내용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의의를 보면 2015년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에 관하여 판시한 첫 대법원 판례죠. 첫 대법원 판례. 첫 대법원 판례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 내용과 판례와는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던 바,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통일된 법 해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